브랜드 스토리가 과연 뭘까, 이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제 분들과 브랜드 스토리 개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흔하게 하고 계신 오해가 있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왠지 이런 거 아닐까? 되게 예쁘고 감성적인 언어로 카피라이팅을 하는 게 브랜드 스토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광고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슬로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려면 뭔가 엄청난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구구절절하게 내가 뭐 어디에서 뭘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이밍을 저희가 뭐 파는 브랜드 스토리와 팔리는 브랜드 스토리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는 브랜드 스토리는 내가 막 팔려고 하는 거고, 아마 팔리는 브랜드 스토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스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파는 브랜드 스토리는 정말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메이커의 이야기만 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사실은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번역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작자의 입장에서 있다 보면 그 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쵸. 이 디테일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막 이렇게 갇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셔서,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이걸 듣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지 필요한 메시지인지 꼭 그 연결성을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스토리는 다시 말하면 목적이 굉장히 명확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소설 속의 스토리, 영화 속의 스토리,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스토리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의 내린 브랜드 스토리는 한 문장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필로스토리에서 하는 모든 작업, 브랜드 스토리 작업은 결국에는 우리의 서비스 혹은 우리의 브랜드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돼? 우리 이거 왜 탄생한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브랜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또 이런 것도 질문을 하세요. 저 브랜드 스토리 꼭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은 브랜드 스토리 없어도 장사 잘 되는데 왜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은 점 3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브랜드 스토리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필로스토리 시작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저희도 네. 시작하는 브랜드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스몰 브랜드에게 더더욱 이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가의 이야기, 단지 우리가 왜 시작을 했는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지 그 철학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창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창고를 사람들이 왜 찾아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회자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시작하게 된 이 창고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왜 기억하고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저는 작은 브랜드가 왜, 창업가가 왜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를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을 얘기하면 또 너무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애플이잖아. 애플이니까 스토리가 된 거지. 나처럼 작은 브랜드?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는 저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진 속의 공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수동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동네의 카페일 수 있는데요. 이 카페에 가면 뭐 베이커리도 맛있고 뭐 물건도 귀엽고 하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기억하게 된 계기는
가게에 가면 이렇게 작은 카드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 하나로 이 브랜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스캔을 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못 지나치고 항상 수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Stop Existing, Start Living이라고 슬로건으로 자신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철학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대단하게 멋지게 쓴 글은 아니어도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지,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 둘이 이 공간에서 파는 그래놀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한 제품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서 카드가 있는 걸 보는 순간부터 이 제품을 정말 더 좋아하게 됐어요. 맛도 있는데 네. 그냥 공산품이 아니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디테일하게 풀어줬을 때 이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언어로서 브랜드를 소개하고 언어로서 브랜딩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 언어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뭉글뭉글 머릿속에 개념이 좀 떠다니던 것들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을 하면, 아, 맞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스토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브랜드 스토리는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부적으로 함께 있는 팀원들에게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브랜딩을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이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여기에 다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그 철학이 단단하다는 걸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샤넬, 네, 지금은 너무 엄청난 명품이 됐죠. 근데 샤넬이 왜 명품일까요? 샤넬은 왜 지금까지도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샤넬 코코가 했던 업적들, 이 샤넬 코크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한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뭐 패션이나 이런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자유를 선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여성들, 거리를 정말 오가는 평범한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옷을 샤넬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 당시에는 남성용에게 의상에만 쓰이던 그 저지를 여성 의상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굉장한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코르셋에서 정말 탈출하게 만들어준 그런 브랜드이고요. 이렇게 샤넬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 브랜드가 결국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브랜드 스토리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말 감명받았던 인터뷰 속의 한 문장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길보라라는 감독이에요. 아마 여기는 좀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 굳게 믿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스스로 내가 굳게 믿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사회가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붙인 이름을 내가 스스로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길보라 감독은 스스로 로드스쿨러, 그리고 코다, 영화 작업자, 글 쓰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브랜드 스토리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나도 언어화를 해서 명명을 해놓으면, 아, 맞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우리가 이걸 굳게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필러 스토리가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장화로 해서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를 써놓았을 때, 맞아,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이거였지라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 브랜드 스토리를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또 뭐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굳게 믿어주기 위한 작업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짓는다는 거는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을 정하는 일이고, 그걸 믿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세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리, 그 이야기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재료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이 뭐지? 우리는 왜 탄생했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묻지 않으면 사실 브랜드 스토리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서비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탄생한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탄생했는지 그 바로 밑바탕에 들어가셔서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꼭 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나의 본질을 찾고 우리 회사의 본질,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 Y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대답하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스토리 작업을 할 때 시작하는 브랜드를 위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도 리포지션이라든지 또는 브랜드 리뉴얼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업력을 가진 브랜드들이 우리가 어떤 브랜드였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지라는 재점검의 의미로 저희랑 브랜드 스토리 작업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질문에도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계속 만들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과 본질을 정리하는 일이고 이야기거리를 파생시키는 건 그 다음의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본과 본질, 철학을 정말 단단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무인양품인 것 같아요. 무인양품은 정말 코로나 이전에 세계 어디를 가든 무인양품은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곳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유럽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한국에 있든지 간에. 근데 그 기저에는 그래서 결국에 무인양품을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굉장히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양품이 이 지평선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자기들이 전하려고 하는 건 심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플이 아니라 empty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다는 게 사실은 모든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 수평선 사진을 보시면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상상력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평선은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브랜드나 제품, 디자인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있는 듯 없는 듯 곁에 있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브랜드 철학이 여기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또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인양품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is is enough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고객들이 이게 좋다, This is best다, 이거 정말 좋다, 그리고 이걸 꼭 사야 된다, I must have this 라고 이거 유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이 이 어떤 하나의 물건을 샀을 때 이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내가 정말 무인양품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집안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정말 만족하면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철학을 굉장히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계속해서 파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인양품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해보면 사실 되게 할 말 많으시지 않나요? 이미지 나오자마자 무인양품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저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무인양품과 관련해서 했던 경험들, 이벤트들, 프로모션 이런 것들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저는 본질이 단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This is enough라는 이제 슬로건은 걔를 뭉쳐서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낸 거지만 결국엔 철학이나 본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한 여러 활동들이 다 일관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서 어떻게 이야기거리 소재를 만들죠? 라는 게 저는 소재가 여러 개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굉장히 정확하고 단단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유사한 것들을 엮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